이번 FA 시장은 사실상 사상 최도, 유별나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 속도가 이렇게 느린 적은 없었다. 구단과 선수들 간의 인내심 경쟁은 스프링 트레이닝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시범 경기에서도 이미 30%의 일정이 소화되었다. 현재 톱클래스 FA로 평가받는 블레이크 스넬과 조던 몽고메리는 여전히 미계약 상태다. 3월 20일에 열리는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개막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8일 후에는 본토에서 구단들이 정규 시즌에 돌입한다. 회의 기간이 늘어날수록 선수들에게는 불리하다.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넬과 몽고메리는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는 지난주에는 사팀이 새롭게 연락해와 스넬과 몽고메리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물론 스프링 트레이닝 중에는 메가톤급 계약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2019년 2월 22일에는 매니 마차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10년 3억 달러. 같은 해 3월 1일에는 브라이스 하퍼, 필라델피아 필리스 13년 3억 3천만 달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구단들이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보라스의 고객 빅 4분 중 2명이 백기투항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코디 벨린저가 시카고 컵스와 3년 8천만 달러에 계약하고 2일 전에는 맷 체프먼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3년 5,4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다. 두 선수의 계약 방식은 동일하다. 올해와 내년 말 옵트아웃 권리를 설정했다. 다시 말해 올해와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며 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일종의 도전 정신이다. 두 선수 중에서는 벨린저가 더욱 아쉬울 것이다. 2019년에 내셔널리그 MVP에 올라 4억 달러 계약이 가능할 정도로 평가를 받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심각한 부진을 겪어 장기적인 계획에 타격을 입었다. 다저스에서 해임당한 뒤 지난해 컵스와 계약한 벨린저는 130경기에서 타율 0.307, 26홈런, OPS 0.881을 기록하며 부활에 성공했다. 보라스는 총액 2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벨린저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게 나타났다. 작년 12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벨린저에게 관심을 표명한 구단은 컵스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뉴욕 양키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등 빅마켓 구단들이었다. 모두가 좌타거포 외야수를 필요로 했다. 보라스는 지난해 9월 ESPN 인터뷰에서 제드 호이어 컵스 사장을 포함한 구단 관계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다. 3년 동안 OPS가 0.80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고 0.900에서 1000을 유지하며 신인왕과 MVP에 오른 선수가 갑자기 OPS가 0.550에서 0.650으로 떨어진다면 그건 분명히 기술, 기량, 문제가 아니다 하며 코디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힘이 떨어졌을 뿐이다. 제드는 이에 동의했다. 건강한 코디는 오툴 MVP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라스가 강조한 벨린저의 셀링 포인트에도 불구하고 벨린저가 실제로는 과대 포장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벨린저의 배트 스피드가 현저히 떨어져 매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양키스가 벨린저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먼저 벨린저를 포기한 팀은 역시 양키스였다. 샌디에이고와의 트레이드 협상 후 12월 초에 후안 소토를 영입하며 벨린저 시장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와 6년 1억 1,300만 달러에 계약하며 리드오프 및 중견수 문제를 해결했다. 12월 말에는 토론토가 내부 FA 케빈 키어마이어와 1년 1,050만 달러에 재계약하며 창구를 닫았다. 소토, 이정후, 키어마이어는 해당 구단들이 필요로 한 좌타 외야수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샌프란시스코는 벨린저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스프링 트레이닝이 시작된 후에는 호르헤 솔레어에 이어 체프먼을 영입하며
타선과 수비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결과적으로 샌프란시스코가 벨린저를 포기한 결정적 계기는 이정후의 영입이었다. USA 투데이는 6일 자이언츠는 인내심을 발휘한 끝에 매체 품원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지만 한국인 중견수 이정후를 1억 1,300만 달러에 영입하며 벨린저 시장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 영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후는 시범 경기에서 연일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 매체 머큐리 뉴스는 5일 이정후가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2타수 1안타 1타점 1볼넷을 기록하자 SF 자이언츠의 새 리드오프 이정후가 뜨겁다. 캡터스 리그 연속 안타 행진을 5경기로 늘렸다며 자이언츠는 지난 겨울 라인업 선봉 안정을 희망하며 이정후와 계약했다. 지금까는 그는 기대대로 해내고 있다며 지날 현재 이정후의 슬래시 라인 0.462, 0.533, 1.301을 마크하고 있다. 샘플 사이즈가 작지만 작년 9명의 리드오프를 쓴 뒤 이정후와 6년 1억 1,300만 달러에 계약한 자이언츠에는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논평했다. 네티즌들의 피드백. 와, 이번 FA 시장은 정말 유별나다. 선수들이 계약 속도에서 마치 힘비단 레이스를 하는 것 같아. 스프링 트레이닝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미계약 상태인. 블레이크 스넬과 조던 몽고메리는 마치 나만의 슬로우 무빙 트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이젠 이미 30%의 일정이 소화된 시범 경기에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개막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무슨 마법 같은 FA 시장인지. 8일 후에는 본토에서 구단들이 정규 시즌에 돌입한다니. 블레이크 스넬과 조던 몽고메리는 여전히 FA 상태인데 어쩌면 그들은 계약을 놓치기 전까지 스프링 트레이닝의 마지막 순간에 서명할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와서 두 분이 계약하지 않는다면?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개막전에는 두 선수 대신 나가시겠죠?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는 자신감 넘치게 지난주에는 사팀이 스넬과 몽고메리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밝힌다면서도 아무래도 선수들에게는 좀 불리한 시장이 될 것 같아. FA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감소하니까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는 아무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벨린저와 체프먼의 계약 방식은 올해와 내년 말 옵트아웃 권리를 설정한 것 같아. 뭔가 도전 정신이 묻어나는 계약 방식이지. 이렇게 계약하면서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포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벨린저는 좀 아쉽겠다. 2019년에는 MVP에 오를 정도로 기량이 뛰어났지만 2020년 이후에는 고전을 겪었나봐. 보라스가 강조한 셀링 포인트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너무 과대 포장된 면이 있었던 걸지도. 그런데 벨린저를 놓친 양키스는 어떤가? 샌프란시스코가 이정후를 영입하면서 벨린저 시장에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의 판단이 옳았는지 시즌이 시작되면 알게 될 것 같다. 어쨌든 이정후는 시범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어. 벨린저를 놓쳐도 꽤나 자신 있게 계속 나가겠다고 하는 듯.